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충근의 국제정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자회담을 제의했다가 러시아가 뭐 즉각 거절했죠. 거의 뭐 하루 만에 거절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게 뭐 외교 헛발질환이냐 뭐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뭐 러시아는 뭐 거절했다라고 이제 신문에 다 나오고 그랬는데 네. 제가 그냥 뭐 평소 알고 있는 그 미국 관련 뭐 정보도 하고 그런 분은 미국은 좋아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뭐 그 분석을 해보면은 네. 미국이 이제 지금 육자회담에 북한이 있고 북한까지 해서 육자인데 북한 빼고 오자 이제 아닙니까? 오자를 하자는 거죠. 네. 북한 빼고 오자가 되면은 중국이 혼자 남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그러니까 한편이고 중국이 이 떨어져 나가서 압박하기가 좋고 네. 뭐 게임을 벌리기도 좋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실제가 옆에 있을 때 중국이 북한을 끼고 도는 거는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혼자 남았을 때 한다는 건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오자회담이 된다면.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애매한 입장이 러시아일 겁니다. 러시아는 뭐 그 크게 보면 우리가 요새 어떤 사람이 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제2냉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그 제2냉전을 벌릴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렇죠. 냉전 시대 때는 그래도 좀 힘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힘이 비슷하니까 냉전을 벌이는 것이지. 힘이 비슷하면 못 싸웁니다. 서로 다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냉전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냥 재미있게 그냥 제2의 냉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중국을 뭐 그러니까 완전히 한쪽으로 몰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일단 반대를 러시아가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오자회담 네. 주장은 이렇게 뭐 건너간 거로 이제 일단 미국이 좋아했다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했다는 건 미국 정부가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만나는 그런 이게 좀 뭐 관리들 레벨에서 뭐 좋다라고 얘기한 거겠죠. 네. 북한이 이른바 뭐 수소폭탄 실험을 했네 안 했네, 성공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또 계속 뭐 핵실험을 하겠다는 얘기를 미사일 쏘겠다 뭐 그런 미사일을 거고. 쏘겠다. 김정은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사일 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뭐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갈길 수 있다는 그것까지도. 근데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던 것이 수소탄이냐? 수소탄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수소탄이 아니라는 거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정확한 그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수소탄 중에서 제일 약한 수소탄이 영국이 실험한 건데 네. 그게 30만 톤쯤 됩니다. 네. 이번에 북한 거를 한 6, 7천 톤으로 보는데 네. 그거는 뭐 사실 미국은 첫 번째 수소탄이 1,040만 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말이 그 황당한 얘기인데 네. 만 톤, 그러니까 1톤이 우리 봉고차가 1톤이거든요. 네. 그거 1,040만 대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싣고 한 번에 터뜨리는 게 미국이 터뜨렸던 첫 번째 핵폭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래서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전쟁도 못 하는 거죠. 그거 갖고는. 북한이 폭탄의 끝은 수소폭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리고 3차 핵실험 했을 때하고 4차하고 했을 때 파괴력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거가 3차까지는 누구한테 다 하고서 실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요번에는 속이고 했을 정도로 기술이 그러니까 다 몰랐다고 얘기하거든요. 미국도 몰랐다고 그러고 중국도 몰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의 방어 대책에 이제 그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국방부가 매일 하던 말 중에 하나가 킬체인이라는 그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조짐이 있을 때 우리가 선제 공격하는 거다 했는데 그 조짐을 보이지 않고 실험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완료가 되면 단추만 누르면 되는데 그럴 조짐을 찾아내기는 더욱 어려워진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가는지를 불문하고 북한의 핵 능력은
분명히 진전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가장 확실한 북핵 제거 방법은 역시 선제 공격이 될 텐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옳은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가정하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한다면 예컨대 지금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뭐 북쪽 지방을 뭐 폭격한다든가 이러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뭐 그걸 뒤에 생각 뭐 복잡한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럼 북한이 분노해서 이제 6.25 같은 전쟁을 일으킬 거다. 네, 쏘면 어떡하느냐, 뭐 그렇죠. 내려오면 어떡하느냐. 뭐 6.25 같은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런 그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제일 유용한 방법은 아직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뭔가요?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뭔가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직까지 쓴 어떤 방법도 북한의 핵이 진전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쓴 방책은 다 실패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쓰지 않은 방법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쓰지 않은 방법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군사적 방법 네. 외에는. 그러니까 모든 외교적 비군사적인 방법은 다 다 썼죠. 썼네요. 비군사적인 방법은 다 썼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경제 제재 자체로 북한을 뭐 항복시키지 못할 거라는 것도 이제 조금 다 왔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남은 거를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황을 뭐 도무지 우리가 못한다면은 이제 북한을 붕괴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북한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무너뜨리는 레짐 방법이 체인지. 있겠죠. 네. 그렇죠. 그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레짐 체인지인데 국가를 뭐 붕괴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가진 나라가 도와주느냐라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네요. 그렇죠. 미국이. 예. 2005년인가 부시 대통령이 우리는 국가가 아니라 정권과 전쟁을 하는 능력을 개발했다. 그렇죠.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예, 있죠. 예. 그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과학기술 군사기술의 발달로 인해 적의 군사력을 상대하지 않고 적의 지도자를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와 싸우지 않고 레진과 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독재자 한 그렇죠. 사람만 독재자 한 사람을 집어서 공격할 수 핀포인트 있게 하겠다는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하다. 그거 가능하고 네. 그래서 뭐 부시 대통령이 또 뭐 기독교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죄 없는 자는 보호하고 죄 지은 자를 벌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미국은 그 핀포인트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거기에도 정치적인 묘수가 요구되는 겁니다. 저는 뭐 참 이게 약간 좀 과장을 하자면은 왜 그럼 미국은 북한을 뭐 다 그럴 능력이 있는데 핀포인트에서 할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하냐? 미국이 생각하기에 북한이 쓸모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걸 없앨 필요는 또 없겠죠. 네. 국제 정치라는 건데. 그 쓸모가 있다면은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제 그 미국의 그 군사력 뭐 이런 걸 얘기했더니 어떤 학생이 미국이 그 정도로 쓰면 북한 같은 거 한 번에 그냥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겠냐 그러길래 그게 마치 중국이 능력이 있어도 북한을 이 목을 조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죠. 미국이 그럴 능력이 있어도 북한이 쓸모가 있냐 없냐인데 북한의 쓸모는 뭐에서 나오냐면은 중국이라는 미국이 지금 골치 아파하는 대상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세력으로 바꿔놓을 수 있느냐 거기서 나오겠죠.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막무가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가 모란봉악단이 가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안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례적입니다. 네. 그거는 정말 그 노골적으로 보면은 중국하고 북한이 같은 편이 아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죠. 일부러 그랬다고 보시는 거군요. 물론 일부러 그런 그렇죠. 겁니다만. 그러니까 즉 미국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맞서는구나. 가치가 있죠. 네. 가치가 사용 가치가. 그런 면에서 사용 가치가 있다. 그렇죠. 바로 북한이 네.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나라고, 근데 거기에 중국하고 대드는 나라가 있는데 만약 아주 재수가 좋아서 뭐 그런 일이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편이 되었다 그러면 중국은 기절할 겁니다.
거기 또 중국이 그걸 막는 거고 북한이 그걸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거를 활용하는 거로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진영학적인 이점이라는 그렇죠. 것은 뭐 그걸 모르겠습니까 네. 북한이? 네. 그걸 어디 우리가 가고 없어지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거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북한을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뭐 사부님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이 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북한을 연구할 때 너가 북한의 애국자로서 북한의 국가안보 수속으로서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항상 생각하라고. 그러면은 북한이 하는 짓이 답이 어떤 거지 나올 거라고. 예, 바로 그 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마치 중국이 우리 편이 되면 북한은 그냥 넘어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북한이라면은 넘어져 죽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생존에 필요한 길을 되죠. 찾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 미국이 우리 버리고 일본은 우리랑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한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의 뭐 경우는 생존책을 거죠. 생존이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북한은 안 그렇겠냐는 그런 얘기죠. 역으로 북한은 그럼 그렇죠. 뭐 훨씬 더 절박할 그렇죠. 텐데.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절박한 나라가 그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건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다. 그겁니다, 바로. 미국의 허락을 받으면 생존도 되고, 근데 미국이 북한을 허락해 주면 그게 뭐겠습니까? 중국하고 뭐 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거겠죠, 북한하고. 그렇죠. 약간 좀 시비 걸고 그렇죠, 딴지 그렇죠. 걸고. 네. 이게 그 국제 정치는 그겁니다. 우리 편 내 편이 아무 때나 바뀌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중국이 북한한테 섭섭하다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미국 쪽에 좀 더 붙어볼까? 니들 카드는 뭐야?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중국이 북한을 버리면은 북한은 중국한테 그럴 겁니다. 네가 나를 버리냐? 내가 그럼 미국한테 붙어도 되냐? 라고 한번 겁을 줘보세요. 참 그건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네. 그거죠. 자, 어떤 칼럼에서인가 이충근 박사님은 핵무기라는 것은 북한이 한국에게 총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는 건데 나 이제 쏜다. 근데 그 안에 총알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 핵을 한국에 막 쏠 거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닌 거는 북한의 핵폭탄이 아직은 좀 큽니다. 네. 크고 무거워요. 미국이 핵폭탄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거를 비행기에다 실으려고 그랬는데 비행기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새로 만들어서 실었습니다. 리틀보이. 네. 리틀보이가 이름은 리틀보이지만 네, 굉장히 커가지고 팻보이라고 그랬죠. 네. 아니 고단크가 팻보이입니다. 네. 리틀보이, 팻보이 해서 1호가 리틀보이, 2호가 팻보이. 네.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B-29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B-29가 이제 폭탄 떨어질 때 문을 여는데 그 문으로는 안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문을 새로 만들고 그래도 미국은 운반 수단이 있었던 거죠. 즉 폭탄은 운반 수단이 없으면 헛겁니다. 총알이 있으면 뭐 총알 가지고 뭐 합니까? 총이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총하고 총알 관계가 핵폭탄하고 미사일입니다. 북한에. 네. 그런데 지금 그 총알이 아직은 너무 크다. 총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 미사일이 아직 달기에는 너무 크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거를 다는 날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걸 저는 뭐 그냥 북한이 핵무기 체계가 완성되는 날이다라고 하는데 쉬운 비유를 한다면은 북한이 우리 보고 돈 달라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총은 정말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 총알이 있는지까지는 아직은 아마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로 목함 지뢰 사건이 났을 그렇죠. 때 북한이 굴복한 거. 우리가 그 지난번에 네. 작년 여름에 북한이 목함주례 사건 냈을 때 한국에 한번 일전으로 불사하고 그때 한국 네. 국민들도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때 북한이 얘기하자고 나온 걸 보고서 아직 북한이 진짜 실전 배치하는 사용 가능한 핵무기 체계는 갖추기 전이구나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캐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갖췄다면 그렇죠. 그렇게 저자세로 절대 나오지 않았을 그러니까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총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그 권총관도를 만났는데 마침 총알이 없었던 거다 하는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총은 있는 거 아닙니까? 총은 있는 건데 네. 그는 아직은 한국을 핵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기 직전 상황이라고 네. 보면 되겠죠. 그게 얼마나 만진 뭐 우리 국방백서를 보면 금명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 뭐 몇 년인지 몇 개월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북한의 핵이 이제 핵탄두에 붙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에. 네. 그래서 뭐 그 아주 막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막간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생각보다 많이 아파하니까 더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한켠에서는 저쪽은 핵으로 겁박을 하는데 대응 수단치고는 좀 많이 약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고 또 일각에서는 북한을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니냐 하지 말자 이런 주장까지 아주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주장이 많은데 그 북한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 탈북하신 분이 거의 3만 명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2만 8천. 거기 네. 그 지식인 탈북 지식인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탈북 지식인 모임의 대표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김홍광 대표. 김홍광 네. 대표 과학자인데 그분 얘기를 뭐 제가 최근에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과학기술적인 얘기로 하는데 대북 방송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네. 거기를 북한이 우리한테 방송을 거꾸로 트는 이유는 웅웅거리게 만들어서 남한의 방송 소리를 제대로 못 듣게 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 국민들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럴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로 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병사들을 그 마음을 변하게 하는데도 그건 북한이 그거를 역으로 해서 웅웅거리게 해가지고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듣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낼 수가 없다라는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거기에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때 그건 우리 그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우리가 그 방송으로 얘기하는 거가 과연 북한 체제를 흔드는 그런 위협이 될 수 있을까? 그 좀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그 격이 안 맞는 그런 대응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지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쪽에서는 말하자면은 뭐 핵폭탄 가지고 그렇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만드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을 예를 들어 북한의 핵이 완성되는 게 100인데 지금 95까지 왔다. 그 우리는 95에서 멈추게 하든가 94, 93 뒤로 가게 하는 네.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걸 뒤로 가거나 멈추게 하는 행동이냐는데 봤을 때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진행 속도, 전진 속도를 좀 늦추는 정도. 그죠. 밖에는 안 되는 그 정도 거죠. 역할을 한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한 걸 보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한 것도 이렇게 늦추는데 도움이 안 됐다고 봅니다. 네. 그냥 대략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지 계획대로 한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그래도 한 2년, 그 원래 2013년 네. 2월 달에 하고 요번에 했으니까 뭐 한 1년, 2년 10개월 정도 만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뭐를 했느냐? 미사일을 한 몇백 번 쐈습니다. 미사일을 수백 번 쐈는데 우리가 좀 답답한 거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의주시합니다, 한국이. 항상 예의주시만 합니다. 그 예의주시, 네. 예의주시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의주시해서. 행동으로 나타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300번 쐈는데 우리나라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미사일 쏘는 이유를 막 좀 엉터리로 분석을 합니다. 뭐 북한이 분노해서 화가 나서 네.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미사일에다가 폭탄을 붙이면 된다. 네, 운반 수단인 거죠, 미사일. 운반 수단을 열심히 만든 겁니다. 북한이 운반 수단을 열심히 만드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지금 북한의 핵이 너무 커서 못 붙인다라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건데 큰 미사일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핵실험을 해서 네. 자꾸 줄이는 거는 어려우니까 큰 미사일을 만들면 되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거라도 먼저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이 너무 커서 못 붙인다. 근데 핵실험을 해서 줄여야 되는데 1톤 트럭이 안 들어가면 8톤 트럭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폭탄을 1톤에 맞게 줄이거나 그렇죠. 트럭을 8톤으로 늘리거나 둘 중에 그렇죠. 하나만 그렇죠. 되면 미사일은 바로 네. 다른 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과 바늘인데 실을 우리가 핵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바늘에 안 들어가요. 너무 커서. 그럼 바늘 귀를 넓히면 되는 거죠. 네. 북한이 2년 동안 뭐 계속 미사일을 한 300발 가까이 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쓰고 이번에는 이제 큰 거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죠. 못하게. 이게 지금 어떤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 야구를 하는데
북한은 빨래판처럼 두꺼운 야구 배트 들고 나와서 공격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나무 젓가락 가지고 나와서 공 쳐보겠다고 지금 하는 그렇죠.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이 없다는 얘기죠. 그 네. 서로 쓰는 방법에. 그리고 작년 8월에도 지금 뭐 지난달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은 북한하고 한국하고 상당히 그 긴장 상태에 가가지고 네, 우리 일촉즉발. 일촉즉발까지 갔는데 그 일촉즉발이 한 순간에 대화 모드로 들어선 것은 북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냥 이걸 거는 거예요. 협상의 이니셔티브가 북한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게임의 룰이. 네.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선수인데 운동 선수인데 북한은 심판도 겸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언제든지 이걸 타임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평화 모드로 가자 그러면 평화 무조건 모드로 평화로 가는 갔죠. 거고, 일촉즉발 모드로 가자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가는 따라가는 거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속 변수네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룰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도 하고 그 도발을 언제든지 평화 국면으로 한순간에 바꿉니다. 네. 왜 우리가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제가 그 어느 글에 썼습니다. 북한은 공을 쳤다. 권투 선수가 KO당하기 직전인데 그 선수가 공을 치니까 네. 상대방이 서준 거예요. 땡 그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1분 쉬는 게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 한 10분 그렇죠. 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임은 맞지가 않는데 지금 국제 정치는 힘의 게임이라고 뭐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종합국력상 한 30배쯤 쓸 겁니다. 네. 근데 30배 센 나라가 게임을 할 때 보면 한국에 더 쩔쩔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지금 돈이 1억 불 정도 북한에 간다고 그러죠. 한 1,000억 원 우리 네. 돈으로. 그런데 그 1,000억 원은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한테 북한을 경제적으로 제재해 달라고 그럴 때 중국이 너는 제재 안 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빌미가 개성공단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걸 떠나서 외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그걸 놔둔 채 북한을 뭐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언어 도단으로 받아들이.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막 돈 줬다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항변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때는 개성을 포함하면 올라간 돈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총액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끼리도 논쟁이 안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본심이 뭐냐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개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행동의 일관성이 그렇죠. 없는 거군요. 북한을 뭐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는데 경제 제재를 하면서 가서 우리도 이익을 본다. 그러면 북한 핵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앞뒤가 맞는 것이죠. 그렇죠. 네. 개성공단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폐쇄하는 지금 게 그걸 정답일까요? 떠나서 북한 핵이 무엇이냐, 북한이 왜 저렇게 저걸 만들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우리 실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북한이 핵을 만들면 그게 우리 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통일된다면은 뭐 우리 민족계 아니냐 이런 얘기 그렇지. 하시죠. 뭐 상당히 공부한 사람 지식인도 그래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건 북한이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통일한다음에 뭐 살아남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 사람이 통일된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시민이 되면은 그 사람 나라는 핵을 가진 나라가 되죠. 네. 그거를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다 통일을 이뤄놓을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북한이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김정일이 얘기했다면서요?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되면 남북 통일 인구의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적대 계층. 그렇죠. 적대 계층은 싹 쓸어버리겠다. 김정일이 직접 한 말인데 자기는 그 서울에 점령군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서울에 점령군으로 가겠다. 그래놓고 그 뒤에 말이 1,000만 명을 이민 보내겠다. 1,000만 명.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건 무슨 보트 피플 이런 것처럼 그렇죠. 보트 추방을 피플이죠. 말하는 거죠. 뭐 달러 바꿔서 미국 뭐 일본 가라는 얘기가 네. 아니고 추방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천만을 숙청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4천만이 남는데 그 4천만 가지고 공산국가를 꾸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그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가 실화가 있습니다. 실례가. 캄보디아가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을 때 킬링 필드. 킬링 필드 뭐 우리 영화도 나오고 다 알잖아요. 그때 인구가 800에서 850만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죠. 네. 거기서 250만을 뺍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공산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다릅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은은 자기를 혁명가라고 치거든요. 네. 혁명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못 살 사람은 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캄보디아에서 250만 뺐는데 거기 속하는 사람들 보면은 재밌습니다. 일단 그 뭐 공무원들 다 빼고 군인들 다 빼고 그 자본주의가 아니니까 그 기업가 사업가들 다 빼고 네, 신문 기자 다 빼고 신문 기자 다 빼고 네. 그리고 지식인이라 해갖고 대학교 이상 다니는 사람 다 빼고 그리고 예술가들 빼고 그리고 뭐 선생님들 빼고 그 나중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였다는 얘기도 안경 낀 있었고요. 사람은 죽이고 안경 낀 사람은 100%다 그렇죠. 지식인이라고 그러니까 봐서 뭐 살해했습니다. 그게 뭐 세계 최악의 사례인데 그거를 이제 북한도 그러면 안 할 거냐 모르죠. 뭐 그걸 안 할 거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로 이제 정말 자유를 쟁취했는데 대한민국은 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가 그런 체제에서 살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부는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체제에서 버티겠느냐 얘기하는데 포갑적 정권의 포갑성이 강력하면 그렇죠. 뭐 그렇죠. 저항 자체가 안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우리가 왜 북한은 쿠데타 안 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누르면 쿠데타를 못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유 어떻게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좀 갑갑해집니다만 그러나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가질 때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영국의 그 마이클 하워드라는 그 아주 괜찮은 전략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힘이 강해도 그 나라가 전쟁을 극도로 무서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무력을 사용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상대방의 소나기 속에 자기의 운명이 들어간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협상력의 절반은 날려버리고 시작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한쪽은 네.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라 했는데 그 모든 수단에 군사력 수단은 뺀다라고 그러면은 그럼 뭐 모든 수단이 네. 아니죠. 네, 모든 수단이 아닌 거네요. 네. 아무튼 국제 정치는 이렇게 냉혹하고 냉엄한 현실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